고용은 거칠해 금리 인하는 요원, 코인 시장은 인내의 전투를 준비. MVRV 하락, NVT 급락, ETF 자금 이탈, 비트코인의 조정은 끝났을까요? 머스크는 글 삭제로 화해를 시도하며 포리마켓과 협력하고 트럼프는 신속히 방역에 나서며 티어럼프 코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펌프니 6,770억 원을 벌고도 토큰을 발행하고 있나요? 솔라나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리브라 코인 90% 폭락, 대통령은 게시글 삭제로 탄핵 위기,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게이트는 다 끝났나요? 암호화폐 업계의 해외 진출은 제약에 직면했고 자금 세탁 위험은 통제 불가, 싱가포르가 이번에는 진심입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6월 9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700건으로 예상을 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점진적 악화를 의미합니다.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3만 9천 명으로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대부분 저임금 서비스직이었고 질적으로는 낮았습니다. 실업률은 4.2%로 3개월 연속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경제 둔화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6월 19일 FOMC 회의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2%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거의 사라졌으며 7월도 어렵고 9월 전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연준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험 자산,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기술주를 따라가고 있으며 ETF 자금 흐름에서도 회피 심리가 엿보입니다. 6월 6일에는 일부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440만 달러 순유출이었고 6월 5일에는 무려 2억 7,80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들락날락하며 뚜렷한 독립적 상승 동력이 부족하고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감정적 바닥 다지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적 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9월 전까지는 이 인내의 전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MVRV 비율이 2.244까지 하락하여 거품이 의도적으로 싣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5만 6,445달러이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MVRV가 가격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시장이 공포에 의한 투매가 아니라 이성적인 조정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MVRV가 2.24인 것은 중립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투기적 과열 상태는 아니며 아직 고점까지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MVRV의 의도적 감량 흐름은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하락했지만 MVRV는 가격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온체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의한 매도가 아니라 스스로 온도를 낮춘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평가는 고위험 영역을 벗어난 상태이며 거품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고 흐름은 안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5만 17만 달러 구간을 유지하고 MVRV가 2.2341을 유지한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향후 MVRV가 2.2하로 떨어지고 가격이 안정된다면 이는 추가 매수의 황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정은 건강한 편이며 BTC의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이성적인 자금이 서서히 들어온다면 이후 시장 흐름에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NVT 골든크로스는 온체인 선행 지표로 네트워크 가치와 거래량을 비교하여 시장 평가의 왜곡 정도를 판단합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NVT가 2.2 이상이면 고평가 혹은 고점에 근접했다는 신호이며 마이너스 1.6 이하이면 공포성 투매 혹은 저점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NVT 골든크로스 지표는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 2일에는 1.49점 고점에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빼기 0.24까지 급락한 뒤 6월 8일에는 0.519로 다시 반등하여 현재는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가 급락한 이유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체인 활동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자금도 대규모로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5천 달러 이상을 지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거래량이 유입된 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NBT의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 과정으로 체계적인 하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기초는 여전히 견고하며 향후 기회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번 주에 정말 제대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머스크는 금요일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더 공개했는데 트럼프의 이름이 에프스타인 명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억누르면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쪽도 분노했습니다. 곧바로 방역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들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끊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면서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SNS에서 머스크가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점점 격화되자 미국 부통령인 펜스까지 나서 발언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 the vice president to President Trump. My loyalties are always going to be with the president. And I think that Elon, he's an incredible entrepreneur. He's actually done I think Doge was really good. 최근 일론 머스크는 예고 없이 X 계정에서 2개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J.D. 벤스를 트럼프 대체 후보로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머스크가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며 트럼프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공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WLFI가 TRump 밈코인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X 플랫폼은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 포리마켓와의 협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X에서 직접 핫한 뉴스 이벤트에 베팅할 수 있으며 소셜 인터랙션 예측, 거래가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사용자 성장 및 수익 모델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포리마켓은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탈중앙화 예측 시장입니다.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양한 미래 이벤트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올해 신기록을 경신할지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 순위나 연예계 소식에도 베팅이 가능합니다. 머스크가 이번에 포리마켓과 손을 잡은 것은 명백히 X 플랫폼의 가속 성장을 위한 포석이며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시장에 본격 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포리마켓은 이전부터 자체 토큰 발행을 예고해 왔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X가 더 많은 암호화폐 기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플랫폼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미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개 대립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었고 마가 연맹 내의 균열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은 현재 연방규제 당국의 특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전개를 지켜봅시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매일 수만 개의 토큰이 소라나 체인 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유행을 따르는 열기는 이미 식었고 현재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자금 유입은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유치의 새로운 기술인 팜-옴푼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큰 발행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월 23일 하루 매출이 700만 달러에 달했고 지금은 하루 평균 약 100만 달러로 줄었지만 누적 매출이 이미 6억 7,700만 달러에 이르러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모으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진짜 토큰을 발행한다면 또다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팜프는 현재 네이티브 토큰 팜피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일부 프로토콜 수익을 팜피 보유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최대 40억 달러 평가액으로 1차 자금 조달에서 1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분배 방안은 자회사 덱스인 팜스와프의 수익 중 50%를 자동화된 SOL 지급을 통해 팜피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현재 팀은 토큰을 1개당 0.04달러에 사모 투자자에게 판매 중이며 2주 내로 공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비난세 등 주요 거래소 상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팜프너프는 2023년 10월에도 이미 토큰 발행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금 조달을 시작하자마자 커뮤니티가 즉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밈코인 열풍을 타고 다량의 소울 수수료를 벌어들였고 계속해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것이 솔라나 생태계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봅시다. 품펀더프는 2024년 초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매출이 이미 6억 7만 7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하루 최고 매출은 700만 달러, 최근에도 하루 약 100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하여 DEX에 진입한 토큰 비율이 이전 1% 미만에서 4%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으로 토큰 발행 기대감으로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부패국은 밀레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발표. 리브라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데이비스의 5억 7,600만 USDC 지갑은 동결. 싱가포르의 그물 조이기는 예고된 것이며 암호화폐 업계의 판도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반부패처는 최근 며칠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크게 논란이 된 리브라 암호화폐 홍보 사건에서 공공도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에 불거졌고 네티즌들은 이를 암호화폐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밀레이는 X 플랫폼에서 리브라 코인을 광고하며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팀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올라간 직후 코인 가격이 90% 폭락했고 밀레이는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야당은 즉각 탄핵을 요구했으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밀레이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이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마침내 일단락된 단계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밀레이의 승진 직책과 행위는 행정행위와 무관하며 공공자원 배분이나 기관 지원이 없었고 개인적 소통 행위로서 공식 정책 방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밀레이는 한 조사팀을 해산했는데 이는 재판관이 대통령과 그의 여동생의 은행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여동생은 리브라 창업자 중 한 명인 헤이든 데이비스와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해당 팀이 임무를 완료했으며 관련 업무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Bueno, obviamente, ¿yo qué hago? Le doy difusión, porque justamente para que aquellos que necesitan aplicar al financiamiento lo puedan hacer. Y justamente el tuit está planteado en ese formato, ¿no? O sea, en un formato donde yo explico, estoy difundiendo que esto es para fondear a los argentinos que hacen proyectos. 하비에르 밀레이는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청렴하다면 그림자도 두렵지 않다며 자진해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반부패처도 그가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조사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방형사법원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뉴욕 법원이 리브라 창업자 헤이든 데이비스의 2개 지갑을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 안에는 5억 7,600만 달러 상당의 USDC가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아르헨티나 국내는 즉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밀레이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 여기지만 반대파는 납득하지 않고 형사조사와 후속소송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계의 거물들에게도 암호화폐 광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최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6월 30일이 최종 기한이며 현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앞으로 해외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국경을 넘는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우려 때문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MAS가 감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싱가포르는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AUS 트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트리의 자금 세탁 행위 보고 지연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한층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책 변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최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독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되 해외 고객에게만 디지털 결제 토큰 및 자본시장 상품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MAS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 대상입니다. MAS는 동시에 이러한 라이선스는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되며 심사 기준도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 발표는 업계의 조정을 촉구했고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본사를 싱가포르에 둔 암호화 거래소 와지르엑스는 이미 사업을 파나마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hat is happening now is that Nets Group and Liquid Group will be launching an interoperable QR payment solution. They are offering separate solutions. With this, merchants don't have to onboard many different schemes for them to accept a wider base of customers. So that's the vision, to make it much more seamless. 이번 싱가포르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2022년에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이 마련되었고 그중 한 장이 암호화폐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공개 의견 수렴과 초안 발표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5월 30일에 이 새 문서는 이전 논의의 최종판으로서 감독 방법과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 즉 거래소, 수탁, 송금, 토큰 발행 등은 모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며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영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버티고 누가 도태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업계 한파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재생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연방 이민 단속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여 주 방위군이 거리로 진입해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군을 이례적으로 동원했으며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와 주권 및 이민 정책 관련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큰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5월에 급등해 판매량과 거래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토큰화에 대한 잠재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리플은 웹3 살롱과 협력하여 일본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XRP 레더 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2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마이클 호로위츠가 신임 감사관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이 직을 맡아 올해 4월에 퇴임한 마크 비알렉의 후임입니다. 음악가 조나단 맨은 NFT 판매를 통해 300만 달러를 벌었지만 암호화폐 시장 붕괴와 세무 문제로 거의 모든 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무 리스크에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